지난 시간에 이어 꿈의 해석 이어가겠습니다. 꿈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달리 꿈은 형상으로 이루어지죠. 이 형상은 주로 시각적인 형상, 이미지를 뜻하지만 청각이나 다른 감각이 활용되는데요. 즉, 우리는 잠자는 동안 외부 환경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꿈의 세계만이 현실이라고 믿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외부 세계와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이 완전히 끊어져 있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감각을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면 깨어나잖아요. 그리고 꿈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연관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해요. 질서가 없고 앞뒤가 맞지도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대립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윤리와 도덕도 지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꿈에서의 심리적 활동을 과소평가하거나 꿈에서는 지적 능력이 발휘되지 않거나 나타나지 않는다고 믿죠. 그러나 꿈에서의 정신활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에는 틀림없는데요. 암튼 꿈의 특성은 무질서하고 자유로운 연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건데요. 꿈만의 고유한 특성, 그건 뭐니 해도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잠깐 꿈에 대한 철학자들의 말 들어볼까요? 니체는 꿈에는 직접 도달할 수 없는 태고적 인간 본성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꿈을 분석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 깊은 곳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이에요. 쇼펜하워는 모든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의 성격대로 이야기하고 행동한다 라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글쎄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데카르타는 꿈속의 세계는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데카르타가 쓴 꿈의 논증이라는 책에 남겼다고 해요. 이런 데카르타의 물음은 전국시대의 사상가 장자의 이야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느 날 장자는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고 나니 자신이 꿈의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가 꿈의 장자인 자신이 된 것인지 혼란스러웠어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꿈인 것일까요? 어렵네요. 조선 순조 때 나비를 특히 잘 그려 남나비라고 불리웠고 평생 동안 나비를 즐겨 그렸다는 남계후에게 물어보면 알까요? 꿈의 해석 방법은 상징적인 해석 방법과 암호 해독 법이라고 했는데요. 상징적인 해석 방법의 예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집트 파라오의 꿈 해석을 들 수 있어요. 7마리의 살찐 암소가 나타났어요. 뒤이어 7마리의 마른 암소가 쫓아와 살찐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런데도 마른 암소의 몸은 그대로였어요. 여러분도 이 꿈을 해석해 보시겠어요? 과연 뭘까요? 아무도 못했지만 요셉이 해몽했어요. 7마리는 7년을 뜻하고 살찐 암소는 풍년을 뜻해요. 마찬가지로 마른 암소는 흉년을 뜻해요. 맞습니다. 이 꿈은 7년 동안 풍년이 든 뒤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것이죠. 즉, 흉년으로 그동안 저장해둔 식량을 모두 먹어 치운다는 예언을 상징하는 거예요.
꿈을 잘 해석하려면 재치 있는 생각과 순간적으로 직접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네요. 전해지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자, 그럼 암호 해독법 알아볼까요? 암호문에서 모든 부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암호 해독 열쇠에 따라 번역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편지와 장례식 등이 등장하는 꿈을 꾸었다고 했을 때 해몽서를 찾아보면 편지는 불쾌감을 뜻하고 장례식은 약혼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죠. 암호 해독법은 이렇게 해독된 낱말들을 바탕으로 꿈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해석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꿈 전체가 아니라 꿈의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식은 학문적 관점에서 유용하지 않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그럼 꿈을 그린 화가들을 알아볼까요?